재건축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건축과 공공임대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잠깐 잡았었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약간은 보수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세장에서 우리나라는 투자할 데가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금융자산 투자가 훨씬 높다.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주식시장이 불공정하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주주 리스크가 있다는 말도 했죠.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 오너라면 내가 산 암소는 그동안 죽어버렸다 라고까지 말을 했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죠.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한다면 부동산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를 안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자, 이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시행,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경기 회복 및 투기 억제 사이의 균형.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IMF 때문에 부동산 경기, 실물 환경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주택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토 보유세도 말이 쏙 들어갔죠. 또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공급량으로 과거 2019년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수급의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지금 일본에서 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쌀이라는 것은 생필품이죠.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오르니까 30년 만에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건 올해 4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강남권은 정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요. 강북쪽은 이제 전고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이니까 거의 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격차는 크죠. 그래서 양극화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극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냐?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프를 봐도 2016년부터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른다. 핵심지에서부터 퍼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말고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전고를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똘똘한 한 채가 더 낫지 않냐.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1거주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서 갈아타는 것도 좋겠죠. 이건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전략이겠죠. 저는 이번 상승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 공급 없다는 얘기가 한참 됐죠. 경기도도 그렇게 공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공급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집을 일단 부수면 그 집을 부서진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죠? 주변 전세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뭐 거의 당연한 거죠. 똘똘이를 사기 늦었다면 서울 강북 쪽을 보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좋고요. 표에서 보면 2015년쯤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있었던 2019년과 금리 인상기, 이번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죠. 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 서울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내 건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 있는데 왜 안 오르냐.
불안하다. 순서가 있죠.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죠. 과거의 순환매장을 기억한다면 좀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 순환매장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호객 논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죠. 송파가 많이 올랐겠군요.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이 5,766만원. 그럼 하남으로 가보죠. 하남 2,880만원. 남양주로 가봅시다. 아직 덜 올랐죠. 1,438만원. 이런 식으로 본인 직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학군지에 맞춰서 그 주변 지역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도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경매로 싸게 사서 진짜 엄청 싸게 사서 실거주자한테 매도하는 방법일 겁니다. 저는 지금 지방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죠.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저도 지방에 물려있는 게 몇 개 있죠. 서울 수도권은 분양을 받아서 주에서 살고 있고 총 매매가가 12억 정도 하는 분양권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팔 건 아니고요. 입주 시기가 되면 들어가서 살아야겠죠. 예전에 동탄에서 제가 살았었는데요. 전세 월세를 전전해 가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공인중개사도 세입자라고 개무시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화로 저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가지 안 보여주니까 안 나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죠. 서러웠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보면 대체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금리 인상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역전세는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아파트 전세 증액 계약이 75%, 감액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말로는 다음엔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했죠. 웬만한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있고 가족들이 이사 안 가고 전학 안 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제가 전월세를 전환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전세가가 빠질 때도 있지만 이사가는 비용, 시간, 청소 등등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다행히도 주변 지인 몇몇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이번에 아파트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간 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일단 공급의 확대입니다. 지금은 건설사가 다 망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이건 집을 부수고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가를 자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라고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것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 마련이 급선무일 것 같네요. 이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아직 집을 사지 않은 구독자분들이라면 한번 임장이라도 나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는 하락인데 가보면 금매가 순식간에 나가서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다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니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시지 마시고 부동산 수급, 순환매 그리고 정책까지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